그 알록달록한 게 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몽골은. 좀 도시일수록 막 무채색 건물들이 참 많잖아요. 고층에다가 그냥 거의 흑백 계열 그런 건물들이 참 많은데 여기는 정말 개성 있게 알록달록하게 그 목조 건물도 많고 또 이렇게 전통 게르도 이렇게 섞여 있고 해서 참 정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풍경이. 그래서 네. 제가 갔던 그 동네 사진을 오늘 표지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녹화 중이고요. 네, 일단은 오늘 배울 거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 묻고 답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 닫힌 질문,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법, 그 다음에 그 예나 아니오 질문에 대답하는 법, 그걸 배웠었죠. 대답 표현들. 그리고 이제 한번 휴강을 네, 했었고, 그다음 오늘은 그 묻고 답하기 두 번째 시간, 이제 열린 질문,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좀 열린 그런 질문들을 하는 법을 오늘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묻고 답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하는 만큼 일단 복습을 좀 평소보다는 길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음 조화,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 만 나오는 게 모음 조화였죠. 그래서 남성 모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성 모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외우는 방법으로는 여성 모음 우에 외워요, 애워요 이렇게 해서 여성 모음 5개를 외우는 방법을 팁으로 드렸었고요. 그래서 모음 조화는 정말 몽골어 문법에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요. 닫힌 질문을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쓰이는 첨사, 그러니까 이런 오, 우, 요, 유 이렇게 묻는 문장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첨사들 4가지를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자음이나 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남성 모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를 붙이고 또 여성 모음이나 중성 모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중 모음이나 장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아니면 정말 딱 2글자짜리 단어인 경우에는 요나 유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단어 안에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요고 여성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유를 붙인다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답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인정, 알겠어요 라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3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첫 번째 긍정 답으로는 그냥 네, 응 이라고 답하는 대답으로 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맞아요 라고 하는 답,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인데 인정은 그냥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네, 알겠어요.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부정을 하는 답으로는 2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이제 동사를 부정할 때, 어떤 행동, 동작을 부정할 때는 우꾸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닌 경우 어떤 상태,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어떤 상태가 들어간 표현을 부정을 할 때는 비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뭐 이미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민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자, 몽골어로 여쭤보겠습니다. 타 설렁거스 분노. 자, 그러면 민규님
죄송해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타 몽걸순노 하면은 민규님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우꾸이랑 비쉬 중에 어떤 걸로 답하면 될까요? 음, 민규님께서 혹시 지금 답을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네. 그럼 제가 도영님께 여쭤볼게요. 도영님, 타 몽걸순노 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으로 웃기. 아, 이게 진짜 헷갈리기가 쉬워서 제가 진짜 다시 여쭤본 거기도 한데요. 비쉬입니다. 정답은. 왜냐면요. 나는 몽골 사람이 아닙니다. 인 거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이 아닌 그거는 어떤 동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명사를 부정하는 거죠. 몽골 사람이라는 그 명사를 부정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꾸이가 아니고 비쉬가 됩니다. 자, 어, 그러면 제가 민주님께 이번에는 또 여쭤볼게요. 민주님, 뭘로 여쭤볼까요? 다 생베노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잘 잊지 못해요. 오늘 좀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쿠이랑 비시 중에서?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이건 옥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헷갈리죠. 맞아요. 근데 정답 맞추셨어요. 우쿠이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생베노라고 이렇게 여쭤봤었죠. 근데 사실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어떤 상태죠. 벤이라는 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몽골어에서는 이 벤이라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우쿠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질문을 받은 그 질문 문장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명사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봐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기 때문에 몽골에 꽤 계셨던 외국인들도 많이 헷갈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좀 여러 번 여쭤볼게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경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비셈벤 비쉬는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비쉬로도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비쉬는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비쉬로 대답을 하고 싶다 하면은 비생벤 비쉬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입력해 주신 것처럼 비생 비쉬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동사는 항상 로만 부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BC로 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것도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있었죠. 이것도 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 보면서 차차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나 또는 저는 비였고 이거는 이제 높임말, 그러니까 나라는 반말과 저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도 높임말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낮추는 표현? 이 두 가지가 한국어에는 있지만 몽골어에서는 구분이 없이 그냥 비이고요. 그러니까 2인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반말로 할 때는 너라고 할 때는 치였고 당신이라 할 때는 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 타 빼고는 그냥 존대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표현으로 되는데 특히 또 몽골어에서 독특한 점은 사람이나 물건에 똑같이 또 한 대명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것은 in이었고 저 사람, 그 사람, 또 저것, 그것은 tir.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넘어가서 이건 단수였죠, 방금은. 여러 사람일 경우 또 여러 개일 경우. 자, 나의 복수는 우리죠. 우리는 빛. 그 다음에 너희들, 당신들은 이건 또 존댓말, 반말 구분 없이 그냥 타나르 이 한 단어로 지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것들인 경우에는 itnar,
이트게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트게르는 사람에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이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더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또는 저것들, 그것들에는 티드날, 티드게르가 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드게르는 주로 티드게르는 또 그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런데 물건에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나올 예문들에서도 그런 대명사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연습하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숙제를 드렸었죠. 숙제가 꽤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일이 여러분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맞춰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총 제가 12문장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해답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혹시 그 숙제를 적어두신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적어두신 거랑 대조해 가면서 맞춰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가 왜 이렇게 몽골어로 말을 하게 됐지 하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익숙한 표현이죠. 생매너고 아침 인사. 이거는 우글르니멘트였고요. 이거 있어요. 자, 이거는 in, 있어요는 벤, 있다가 벤이죠. 근데 있어요? 라고 물어줄 테니까 이제 오, 우, 요, 유를 붙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게 단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를 붙였죠. 그래서 in, 베노 이렇게 되고요. 네, 있어요. 그러면 네는 팀, 그 다음에 있어요는 벤. 저것 할 때는 티르죠. 그 다음에 맞다는 뭉,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묻는 문장으로 해야 되니까 또 오, 우, 요, 유 중에서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그 여성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ir, 무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뭉 이것들도 자 이까지만 볼게요. itger가 이것들이고요. bas가 도입니다. 그래서 itger, bas가 이것들도고요. 있어요 하면은 beno 이렇게 해서 뭉 itger, bas, beno 이렇게 뭉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니요. 아이고. 네. 그 다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죠. 그러면 아니요인데 방금 앞에 질문이 뭐였냐면 베노였어요. 그런데 벤이 아까도 앞에서 그 말씀드렸었는데 벤이라는 거는 그 이제 원형으로는 베흐라고 하는 동사예요. 있다. 이게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아니지만 몽골어에서는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을 해줄 때는 비쉬가 아니라 우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꾸이라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할 때는 웃구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did길, 그 다음에 없습니다. 베하꾸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에는 은는 이가 이런 조사가 있잖아요. 주어에 붙는 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몽골어에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는 이가 없이 그냥 어떤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티트게르 다음에 무슨 다른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나가요. 그래서 티트게르 그 다음 바로 베하꾸이라는 말이 왔고요. 그 다음 문장 당신 타 몽골인, 몽골숭 아니세요? 자, 이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몽골인이라는 명사를 부정한 거죠. 동사 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쉬를 붙여주게 됐죠. 그 다음에 비쉬 다음에 이제 요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을 붙여줘야 될 텐데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 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비슈 이렇게 해서 타 몽골훈 비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저요? 저요? 이런 거죠. 이때는 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요. 비쉬. 자, 이때는 왜 웃구이가 아니라 비쉬냐면은 그 몽골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웃구이가 아니고 비쉬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설성거숭. 그리고 당신들은
타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은는 이가가 붙지만 한국에는 몽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타날만 붙여주고요. 타날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에요. 설렁거숭. 자, 그 다음에 에요 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은 그 오, 우, 요, 유 중에서 우인데요. 왜냐면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라는 여성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날. 자, 전체 문장 읽어드릴게요. 비요, 비쉬, 설렁거숭, 타날, 설렁거숭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진 문장이죠. 자, 아니요. 우리는 몽골인이에요. 이까지 한번 볼게요. 비쉬. 자, 이때도 웃구이가 아니고 비쉬죠. 상태 부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 몽골인이에요. 몽골흥. 자, 이에요, 이다 이런 것도 한국어에서는 따로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몽골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몽골흥 이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요 이런 표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티날 한국인이에요. 설렁거숭. 자, 전체 문장 읽을게요. 비쉬, 빛, 몽골흥, 티날, 설렁거숭.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자,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몽골어에서는 도 쓰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사도 약간 그 언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티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몽골어에서는 이렇게 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탄이나 놀라는 표현 이런 거 있을 때 우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모 이렇게 몽골어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라는 표현을요. 자, 그 다음 반갑습니다는 밑에 제가 적어놨었죠. 오이츠승다 바이스테벤 이었고요. 저는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자, 남액 그 다음에 김대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파벳을 활용하실 수 있을지 해서 넣어봤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외국어 표기에 정답은 없지만 대충 그러니까 김도 이렇게 개 말고 K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라고 할 때도 이가 아니라 뭐 이 이런 걸 쓰셔도 맞습니다. 네, 외국어 표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대한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몽골어로.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합니다는 게득 이렇게 돼서 남액 김대한 게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갑습니다 나왔죠. 오이츠승다 바이르테벤. 그 다음에 저는 남액 밭이에요 라고 합니다. 게득 이렇게 해서 남액 밭 게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그래요. 다음에 만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요 라는 거는 네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표현이죠. 인정하는 표현. 그럴 때는 팀이 아니라 자를 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는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이죠. 달아 올지, 다음에 달아 만나요 올지. 그렇게 해서 자, 달아올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바일 때, 그 다음에 잘 쉬세요, 푹 쉬세요 할 때는 사흥 암라레.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바이르라.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는 바이르테 해서 안녕히 계세요랑 가세요는 몽골어에선 차이가 없죠. 그래서 둘 다 바이르테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내봤고요. 민주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바트입니다 라는 표현을 바트입니다. 이거를 비바트라고 하면 조금 무례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무례하지 않습니다. 비바트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네, 잘 써주셨어요. 진짜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저는 바트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언어에서나 말이
길어질수록 좀 공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줄이면 좀 더 캐주얼한 표현이 되고 말을 이렇게 원래 있는 문장 그대로 FM 그대로 다 말할수록 좀 공손한 표현이 되죠. 몽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바트라고 했다고 해서 무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맥 바트게득이라고 하면은 좀 더 공손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바트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 해답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좀 빨리 넘어갔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 숙제 그러니까 이 몽골어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린 질문, 그러니까 yes, no,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문사가 들어간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알아야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이제 의문,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문 대명사. 이제 한국어에서는 그냥 의문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몽골어에서는 이게 대명사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쓰이는 것만 모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훨씬 더 많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10개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더 설명드릴 부분 없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발음만 한 번씩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누가, 힝, 언제, 희제, 어디서, 한, 무엇을, 요, 왜, 야갓, 어떻게, 야츠, 무슨, 야마르, 얼마, 히트, 어느, 엘, 어떤, 야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표현들은 이 단어들은 그냥 쭉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뒤에 어차피 예문에서도 이걸 활용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가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봤죠. 그러면 이제 이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아셔야 될 텐데 이때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의문 첨사입니다. 자, 이게 문법적 용어가 계속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요. 그 첨사라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첨가해준다, 더해준다, 그리고 사는 어떤 말 표현인 거죠. 그래서 물을 때 첨가해주는 말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닫힌 질문 예, 아니오로 질문을 할 때는 오, 우, 요, 유 4개로 그 의문 첨사를 붙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열린 질문을 할 때는 배, 왜 2가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연배라는 것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빼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2가지, 배, 왜 이 2가지를 이제 열린 질문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둘 다 뜻은 그냥 뭐뭐예요죠. 그러니까 물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배를 붙여주는 경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외우시기 쉽도록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알파벳으로 읽어드리면 왜, 인, 임 이 3가지인데요. 이걸 외우기 쉽도록 왜, 나, 무 그러니까 그 자음 발음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왜, 그 다음에 인은 사실은 그 니은 발음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은 미음이니까 무 이렇게 해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만난다 할 때 그 외나무요. 네, 그래서 이 외나무 3가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예문에서 볼게요. 자, 힌니라고 하면은 누구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소유격 표현이라서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제가 이렇게 뜻을 적어드릴게요. 자, 누구의
그 다음에 이제 왜, 인, 임 이 세 가지 경우로 끝난 단어들을 넣어봤는데요. 아우, 왜로 끝났죠. 그러면 힘니 아우 배 이렇게 물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들 뜻은 지금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문법적인 표현 의문 첨사 배랑 왜를 외우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 뜻이 궁금하시더라도 뜻보다는 이 단어가 뭘로 끝났는지 어떤 자음으로 끝났는지에만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니 아우 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in으로 끝났어요. 힘니 마신 배. 그 다음 세 번째는 im으로 끝났죠. 그래서 힘니 넘 배. 이렇게 그 앞에 그러니까 단어가 뭘로 끝났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문 첨사를 붙이실 때는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 오, 우, 요, 유였는데 자음인 경우에는 배랑 죄송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닫힌 질문의 경우에는 오, 우, 요, 유였는데 이건 이제 그 열린 질문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왜, 인, 엠으로 끝난 경우에는 배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명사들이었고요. 동사가 들어간 경우도 보겠습니다. 희재, 희승, 희재, 희승, 배. 자, in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붙습니다. 그래서 희재, 희승, 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희재, 희, 윤, 배. 이거는 m으로 끝났죠. im으로 끝났죠. 그래서 또 배를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뭘로 끝났는지 지금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끝난 경우에는 배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를 붙여주셔야 될 경우입니다. 이제 배가 아닌, 그러니까 외나무로 끝난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다 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히니 참츠 왜, 히니 우즉 왜, 그 다음에 히니 산달 왜, 다 이거 왜, 엔, 임, 이 경우가 아니죠. 그럴 때는 이 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들어간 경우 볼게요. 희재, 히, 왜. 그 다음에 희재, 히득, 왜. 이것도 왜, 그러니까 외나무, 외인, 임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 첨사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예문을 만들어 보시다 보면은 활용을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운 오, 우, 요, 유, 그 다음에 방금 가르쳐드린 배, 왜 이것만 아셔도 큰 무리 없이 몽골어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까지 아시면은 좀 더 폭넓게 그 몽골어로 그 자유자재로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것들은요. 오, 우, 요, 유, 그 다음에 배, 왜. 이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요. 이미 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요모하고 욤배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요모부터 보겠습니다. 요모는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으로 알려드릴게요. 틸 이리히 요모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이리라고 하면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올까요? 정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면요. 사실은 그냥 틸 일후라고 물어도 돼요. 근데 틸 일후라고 하면은 그 사람 올까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틸 이리휴모라고 하면요.
그 사람 오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 사람 올 거예요? 랑, 그 사람 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드는 거는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묻는 겁니다. 자, 요음이라는 건요, 일단 뜻이 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는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한국어에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 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어에서도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모가 붙으면요. 재확인을 하는 거죠. 이미 뭔가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틸 넘유모 라는 문장입니다. 그거 책인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냥 틸 넘오 라고 요음 없이 그냥 바로 오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틸 넘오라고 하면은 그거 책이에요? 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틸 넘유모라고 하면 그거 책인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을 하는 뉘앙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 차이인지 좀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뉘앙스인데 열린 질문에서는 요음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똑같이 요음이 들어갔는데 뒤에 붙는 것만 다르죠. 닫힌 질문에는 오를 쓰고 열린 질문에는 이제 배를 쓰는 거죠. 자, 왜 오랑 배가 붙었는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가 아니라 오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그러니까 임으로 끝난 단어로 끝나면은 왜가 아니라 배를 붙여준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가 아니라 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표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인 거예요? 라는 뉘앙스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앞에 요모랑 약간 또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게 앞에 요모는 정말 뭐인 거예요? 라고 재확인하는 뉘앙스라면 이거는 도대체 뭐뭐인 거예요? 라고 좀 놀라거나 따질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실제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틸 히제일 히움베 라는 문장입니다. 그 사람 언제, 자, 히제라는 건요, 언제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오다, 그 다음에 용배인 거죠. 그 사람 언제 오는 거예요? 라는 거죠. 자, 딜 히제 이리 사실은 그냥 왜라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딜 히제 이리 왜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와요? 라고 그냥 단순히 묻는 겁니다. 근데 딜 히제 이리 히움베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약간 이렇게 따지듯이 묻게 되는 거죠. 네, 용배라는 표현이 붙으면요. 그 사람이 온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따지듯이 묻게 되는 거죠. 용배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틸 히제일 용배라고 하면은 그 사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여기도 좀 설명드릴 것들이 있네요. 야마르라는 건요, 무슨 이라는 뜻이고, 선일허르테라는 거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밑에 적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 PPT 올려드릴 때는 여기 단어 뜻을 적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 틸, 넘, 그 책, 야말, 무슨, 선일허르테, 재미있는, 용배, 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가서도 알려드릴 텐데 사실 말 그대로는 좀 이상하죠. 그 책 무슨 재미가 있는 거예요? 라는 건데 이거 몽골어에서는 의문사를 넣어서 감탄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무슨 이런 재미있는 책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무슨이라는 의문사를 넣었지만 사실은 감탄을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이라는 의문사를 넣었지만 사실은 감탄하는 표현인 거죠. 와, 무슨 이런 재밌는 책이 다 있어? 이런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티르넘 야말 선이헐트 윤베 이렇게요. 그래서 의문 표현으로 감탄으로도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또 네, 설명을 드립니다. 영어에도 그러고 보면 그런 게 있죠. how나 what을 넣어서 감탄문을 쓸 때가 있죠. how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사실 how는 어떻게라는 의문사인데 이때는 how interesting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재미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재밌다 이런 감탄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탄으로 쓰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방금은 이미 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용모, 용배가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아는 게 거의 없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묻거나 추측을 할 때 그 묻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인데요. 벌럽오라는 표현하고 벌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는 또 뭐냐면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에 쓰이는 차이인데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에는 벌럽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괄호를 쳐놨죠. 이거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럽오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벌써 이거 왜 없이 벌써라고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좀 벌써라고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벌러보까지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말하기 귀찮다 보니까 그냥 벌써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표현에서 쓰는 건데요. 예문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틸 이리흐 벌써라는 예문입니다. 자, 그냥 틸 이르후라고 하면은 그 사람 올까라는 건데요. 틸 이리흐 벌써 또는 틸 이리흐 벌써라고 하면은 그 사람 올까요? 라고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 사람 올지 안 올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묻거나 아니면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벌써라고 합니다. 방금 그 사람이 올지 좀 알고 있었을 때는 틸 이리 요모라고 요모라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정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벌써라고 좀 약하게 조심스럽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틸 이리 벌써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에 쓰이는 겁니다. 자, 예문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틸 히제이르슨 벌이라는 표현 예문입니다. 자, 틸 히제이르슨 원래는 그냥 배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왔어?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승이라는 거는 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왔어요? 가 틸 히제일슨베인데요. 틸 히제일슨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온 거죠? 언제 왔을까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부드럽게 묻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또 벌이랑 용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과거형 동사로 끝났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시제도 배울 때 말씀드릴 텐데 보통 몽골어에서 과거형은 승으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승으로 끝났다 하면은 그냥 바로 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용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한꺼번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 따라하기가 벅차시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또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꺼번에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많이 받아들이시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계속 몽골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두고두고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축해서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한꺼번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살짝 들춰보시면은 네, 분명히 쓸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벌이었죠. tir 히제이르히 용벌입니다. 자, 이거는 과거형 동사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승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용을 붙여서 용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tir 히제이르히 용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tir 히니 넘. 자, 이것도 과거형 동사 승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용벌을 붙여서 tir 히니 넘 용벌 이렇게 네,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드리면 tir 히제이르히 용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올까요? 언제 오는 걸까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묻는 거고요. 그냥 틸 히제이르흐웨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와요? 라고 그냥 묻는 건데 틸 히제이르히 용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언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질문 있으세요? 라고 그냥 묻는 거랑 질문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 거랑 다르죠. 있으실까요?가 좀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표현이죠.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틸 히니 넘 연벌입니다. 틸 히니 넘 틸 히니 넘 베라고 하면은 이거 누구 책이야? 라는 뜻인데요. 틸 히니 넘 연벌 하면은 이거 누구 책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누구 책이야? 라고 물어도 되는데 약간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연벌을 붙여서 이거 누구 책일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묻는 표현도 이렇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감탄문을 그 의문사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마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탄문의 구조는요. 의문 대명사를 넣고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를 넣고 의문 첨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명사로 끝난 경우, 그러니까 무드라는 그 어떤 날, 일이라는 그런 명사, 그다음에 훙이라는 사람이라는 명사로 끝났죠. 이 예문들에서는요. 그러면은 배나 왜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그 아까 배를 쓰는 경우가 외나무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외인 임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왜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외나무 속에 하나 있는 인이죠. 그 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배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면 야마르 세항 우들 왜인데요. 야마르라는 거는 무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항이라고 하면은 멋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슨 멋진 날이야 이라는 건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풀이를 해보자면 와 정말 멋진 날이네요. 무슨 이런 멋진 날이 다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로도 감탄문을 만든 경우죠. 밑에도 마찬가지 홀흥이라고 하면은 예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야승 홀흥베라고 하면은 와 진짜 예쁜 사람이다. 무슨 이런 예쁜 사람이 다 있지? 이런 감탄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여기는 야마를 썼고 여긴 야승을 썼죠. 이게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둘이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야마르 세항우드르웨, 야승 세항우드르웨 아니면 여기 윤도 있죠. 윤 세항우드르웨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탄문을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의문사 중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사로 끝난 경우였죠. 형용사로 끝난 경우를 볼게요. 세흥, 멋진, 그
그 다음에 호르흥, 예쁜 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방금은 어떤 명사로 끝났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 멋진 거였고 어떤 사람이 예쁜 거였죠. 근데 그런 말에 넣지 않고 그냥 멋있다 아니면 그냥 예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 이때 윤배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승사흥 윤배 그러니까 명사가 없이 바로 형용사로 끝났죠. 그럴 땐 바로 윤배를 붙여서 와 진짜 멋지다. 그 다음에 융 허흥 윤배 진짜 예쁘다.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의문사, 주로 야말, 야승, 융이라는 세 가지 의문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갔다면 배나 왜를 쓰고 형용사가 들어갔다면 용배를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좀 부담스러우시죠? 갑자기 이게 표가 나와서.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보시면요. 먼저 자, 여기부터 가로 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신을 가지고 묻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열은 닫힌 표현, 닫힌 질문,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묻는 질문. 두 번째는 열린 질문,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좀 제일 불확신하면서 하는 표현이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은 벌써 또는 벌써보였습니다. 그 아는 사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뭐뭐일까요? 라고 하면은 예나 아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벌써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상태로 물을 때는 그러면서도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물을 때는 요모로 물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좀 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아는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좀 확신을 가지고 묻는 그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닫힌 질문,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첫 번째 열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이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으로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도록 넣어놨습니다. 예문도 두 줄 넣어놨죠. 첫 번째는 동사가 들어간 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가 아닌 경우, 여기서는 뭉이라는 맞다라는 맞는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문을 보시면 또 바로바로 그 뉘앙스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그냥 쫙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틸 얍슨 벌써 라고 하면은 그 사람 갔을까요? 자, 얍승이라고 하면은 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뭉이라고 하면은 맞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틸 얍승 벌써 라고 하면은 그 사람 갔을까요? 입니다. 자, 뉘앙스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틸 얍스노 하면은 그 사람 갔어요? 틸 얍슨 요모 그 사람 간 거예요? 자, 차이가 약간씩 느껴지시죠? 끝으로 갈수록 확신을 가지고 묻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틸 뭉 벌써 그거 맞을까요? 그 다음 이게 그거였고요. 틸 문호 그거 맞아요?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확신도 불확신도 없는. 그 다음 틸 뭉 유모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재확인하는 표현이죠. 네, 끝으로 갈수록 좀 더 확신을 하면서 질문을 한 뉘앙스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틸 야가 얍슨 벌
자, 야갓이라는 건요, 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왜 간 걸까요? 자, 두 번째, 틸 야갓 얍슨베. 그 사람 왜 갔죠? 자, 세 번째, 틸 야갓 얍슨 윤베. 그 사람 왜 간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끝으로 갈수록 좀 세죠, 질문이. 자, 그 다음, 틸 야갓 문 연벌. 그거 왜 맞는 거죠? 왜 맞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틸 야각 뭉베. 그거 왜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틸 야각 뭉윤베. 그거 왜 맞는 거예요? 자, 끝으로 갈수록 세지는 걸 느끼셨다면 네, 잘 파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어 질문에서 이 6가지만 알고 계셔도 누군가한테 뭔가 물을 때 아주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실 때 뭔가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나중에 이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다 같이 한 번씩 연습 문장 만들어 보고 나서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자,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닫힌 질문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제가 시간상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시간 한 1초 정도씩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셨다. 기본적으로 이 기본형 문장은 박쉬 일승이라는 문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변형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열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오셨을까요? 이니까 벌써 이걸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박시 일슨 벌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신도 불확신도 없이 중간 표현이죠. 선생님 오셨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오셨어요? 그거는 박시 일스노라고 그냥 그 중간 정도의 확신의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선생님 오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선생님 왔다고 좀 들은 거죠.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박시 일스뇨모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형 문장만 아시면은 여러분께서 그냥 이 표현만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의문 첨사들만요. 네,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빈칸을 놔뒀습니다. 같이 몽골어로 웅작을 해볼까요? 그는 틸 선생님이 박쉬 아니다. 자, 우쿠일까요? 비쉬일까요? 비쉬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명사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상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쉬가 됩니다. 그래서 틸 박쉬 비쉬라는 기본 문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워버렸네요. 자, 그러면 제가 쓰는 동안 한 문장씩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는 선생님이 아닐까요? 라는 첫 번째 문장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의 답은 딜 박쉬 비쉬 벌써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딜 박쉬 비슈 그냥 벌써도 아니고 요모도 아니고 그냥 우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할 때는 틸 박쉬 비슈모 라고 요모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열린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닫힌 질문 두 가지 경우였죠.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란 동사가 들어간 경우,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니다, 그
동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봤죠. 열린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다. 동사가 들어간 경우, 동사가 안 들어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시르승이라는 그 표현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표현에 넣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왜는 야갓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야갓을 넣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각자 그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시간상 바로바로 답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오셨을까요? 입니다. 박시 야갓 일승 까요니까 벌입니다. 자, 왜 용벌이 아니라 그냥 벌일까요? 왜냐하면 일승 오셨다 라는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벌입니다. 용벌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그냥 불확신도 아니고 확신도 아닌 중간 정도의 질문입니다. 이건 박시 야갓 일승 배입니다. 왜 배일까요? 인으로 끝났죠. 외나무 이 세 가지의 자음에는 배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왜가 아니고요. 그래서 박시야가 일쓴 왜가 아니고 박시야가 일쓴 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왜 오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박시야가 일쓴 용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드리니까 나중에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 몽골어 부분 이렇게 딱 가리시고 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그 문장으로 또 활용을 해볼게요. 그는 왜 선생님이 아닐까요? 자,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는 틸 박시비시라는 문장이죠. 그는 왜 선생님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은 틸 야갓 박시 비시온벌입니다. 자, 이거는 용벌이 붙었죠. 왜냐하면 동사로 끝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틸 야갓 박시 비시벌이 아니라 요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틸 야갓 비시 박시 틸 야갓 박시 비시 용벌 이렇게 용벌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그는 왜 선생님이 아니에요? 입니다. 이거는 틸 야갓 박시 비시 왜입니다. 왜 배가 아니라 왜일까요? 배는 왜, 나, 무, 왜, 나, 무 이 세 가지로 끝났을 때만 붙잖아요. 이거는 쉬라는 자음으로 끝난 경우니까 외나무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왜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그는 왜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정말 선생님 같은데? 라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세게 묻는 문장이죠. 틸 야갓 박시 비시 용배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문장만 아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의문 첨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6가지 종류만 알고 계시면은 네, 정말 아주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묻는 질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열린 질문,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방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연습하고 내가 직접 말하고 써봐야지 내 거가 되죠.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도 숙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 숙제는 이제 오늘 배운 표현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모르실 만한 표현은 위에 이 파란색 글씨로 적어놨고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오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만 샘플로 해드릴게요. 자, 그라는 거죠. 그는 지난 시간에 대명사 배운 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틸.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아시겠죠? 박시입니다. 박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인데요. 누구라는 거는요. 힝입니다. 그 다음에 에요라고 묻는데 누구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이죠. 그러면 왜나 왜를 붙여야 될 텐데 자, 이게 뭘로 끝났죠, 앞에? in으로 끝났죠. 왜나 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왜가 아니라 배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틸박시 힘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아, 의문사 이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서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순서 있잖아요.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또 무슨, 얼마, 어느, 그 다음에 감탄하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감탄하는 앞에 알려드린 야승, 야말, 윤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표현들 다 차례대로 이 의문사들 차례대로 앞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어디냐면요. 어디냐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제가 숙제에 문장 넣어둔 순서대로 여기 그대로 의문사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사들 이거 순서대로 쭉 보시고 그 숙제에 나와 있는 예문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똑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고 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질문을 평소보다는 많이들 안 해주셔서 사실 속으로 좀 약간 염려가 됐어요. 혹시 잘 이해가 되고 계신 걸까 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JJH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께 막 혼란만 드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었는데 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님께서 질문보다는 열심히 복습을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네, 이게 제가 너무 설명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쭉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약간 벙찌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숙제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익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왔던 표현들을 골고루 다 섞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숙제 하시면은 충분한 복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교재에는 기본 설명만 있고 뉘앙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언어를 공부할 때는 그냥 글로만 공부하기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 설명을 할 때는 억양도 이렇게 들려드릴 필요가 있고 이런데 글로만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참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런 건 참 좋네요.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5초만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네, 유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제가 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평소처럼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복습하시면 되겠고 또 유튜브에도 내일 중으로 또 녹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벌써 3월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숫자,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 물론 뭐 감정 표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숫자가 들어간 걸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딱 처음 갔을 때 특히 쇼핑할 때만 해도 숫자가 바로 쓰이죠. 이렇게 돈 단위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간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숫자랑 시간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제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숫자 시간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침 마무리 화면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항상 쉽게 놔드리지 않죠. 자, 오늘 배운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먼저 타날 야생 몬닥 윤베입니다. 타날은 대명사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당신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승이라는 거는 어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탄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표로 끝났죠. 감탄문입니다. 어떤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감탄사를 만들기 위한 기능으로만 쓰인 거고요. 몬닥 하면은요. 대단하다, 대단한, 훌륭한, 우수한 이런 뜻입니다. 몬닥. 그 다음에 용배라는 의문 첨사를 붙여서요. 감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때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몽골에 계신 상황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네, 정말 이때까지 제 부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으로 타날 야승 문다균배라고 여러분께 네, 칭찬 또는 감탄 한마디 드리고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숙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모르시는 거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또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월 1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르테. 네, 민주님 바이르테. 그리고 세항 감사합니다. 아무라레. 네, 바이르라. 바이러스. 네, 바이르라, 바이르테.